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동사 이승우입니다. 이번에 영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충분히 해놓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모국어 능력에 비례해가지고, 이 제1 외국어나, 뭐 또 제2 외국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언어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배운 언어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배운 언어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배운 언어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여러 나라 언어 중에 제일 편한 언어는 일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영어를 맨 처음에 배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일본어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일본어가 한국 사람한테는 더 쉽거든. 그래서 일본어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만 하면은 웬만큼 돼야 될 정도까지 다 되거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읽기 쓰기는 별개의 활동이고 이런 말하는 활동도 영어보다는 뭐 일본어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이 언어의 레벨이 있거든. 한국어가 거의 최상위급이고, 왜냐면은 한국어는 우리나라 본토의 말과 또 한자, 이 표현을 같이 써서 또 대체적으로 또 한자 표현이 많고 의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에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실상, 일상생활, 또 부모랑과의 대화,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듣는 거란 말이야. 실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관용 어구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라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옐로우, 노랑. 근데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뭐 이런 것들. 빨갛다, 붉다, 어? 불그스름하다.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옐로우 아니면 레드란 말이에요. 요전에 오징어 게임 그거를 번역을 할 때, 각 나라별로 번역을 할 때, 그때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자기네 나라 말에 없는 건데, 어떻게 표현도 못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영어에 강행하는 이유. 이게 과거 2018년 이전에 대치동에서 했던 거야. 거기는 망해도 상관이 없거든. 이거를 전국화 시켜놓고 영어를 먼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장사꾼들이 한 얘기들이죠. 이거를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집단 체면이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어라는 거,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 6세에서 7세 이전에는요, 왜 애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까? 간단해. 통이 하나예요. 언어 통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저 단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더라도 애들이 거기서 부담감을 못 느끼는 거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때 7세 이전에 받아들일 언어를 그냥 통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야. 영어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통언어로 받아들이는데 대체적으로 주로 많이 쓰는 언어를 나중에 이걸 모국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대화를 별로 안 하는데 얘가 영유 가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애들이 모국어가 뒤바뀌어 버려요. 모국어가 바뀌는 순간 이 모국어 수준의 밑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학교 가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가 아니라 모국어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영어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책 탓을 하고 있잖아. 책은 모국어 실력이 이만큼 올랐을 때 나중에 하는 거야. 우리 애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요. 하긴 하겠지. 걔네들한테 뭐 중국어, 뭐 스페인어 알려주면 그럼 못할까? 하잖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 대화. 근데 이 대화 수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봐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딱 3세, 4세 수준이야. 아이한테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막 이런 거를 가르쳐 주려고, 모국어까지 포기하면서 2세, 3세, 4세 수준으로 하려고 돈을 수억씩 들어가지고 그걸 하냐고. 그래서 모국어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얘네들 왜 힘들어 하겠어? 보통 애들, 한국어만 쓰던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영유나 또 영어를 했던 애들은 그만큼 뺏기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는 하는데 대화가 안 돼.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지.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고 의미 파악 못 하고, 또 요즘 한국말 하라 했더니 엄마들이 줄임말 쓰잖아. 근데 줄임말하고 한자 표현하고 의미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거죠. 일단 엄마가 영어를 못하고 엄마가 줄임말 많이 쓴다. 그러면 절대 영어 시키면 안 돼요. 원래 시켜도 안 되지만은 안 되는 거야.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8세가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놨던 단어들 있죠. 거기서 수용 언어, 화용 언어가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아는 단어. 아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런 단어가 아닌 것들은 다 날라가요. 얘가 영어 단어를 5천 단어를 외웠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4월, 5월, 6월 그 사이에 내가 썼던 단어, 내가 알았던 단어를 실제로 몇 개월간 써먹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뜻을 모르는 단어들, 또 바빠가지고 뭐 하다가 영어를 못 썼다든지, 이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 단어가 다 날라가요. 순식간에 날라가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영어가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국어가 그만큼 딱 봤더니 수준이 5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유 출신 애들이 입학하면은 5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뭐 증거를 대라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궁금하면 영유 다니시면 돼. 빡세게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8세 넘어가지고 8세, 9세 넘어가지고 애가 정신 연령이 떨어진 걸 직접 보시면 돼요. 왜 우리 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잘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애기였을 때는 쓰는 언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많이 들어야 되거든. 한국어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원어민 갖다 놓더라도 원어민이 얘네들한테 맞춰준단 말이야. 제가 지금 필리핀 왔지만은 뭐 사람들 만나지만은 제가 조금 말하는 게 더듬더듬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할 말 할까 아니면 저한테 맞춰줄까? 저한테 맞춰준단 말이야. 이 사람도 맞춰줘. 우리도 마찬가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는데 거기다 대고 막 어렵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맞춰준단 말이야. 이게 유치원의 원어민들이야.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 놓고서는 입학을 한 이후에 이 다음에 모국어 완전 통해 다녔다 있는 거를 좌뇌 언어 영역으로 옮겨요. 거기서 안 쓰는 것들 다 삭제해버려. 아예 삭제를 해버려.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야. 한 5월달, 6월달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입학해가지고 한 4월달, 5월달 되면 갑자기 확 멍청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유 출신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못 끊고 계속 영어를 또 다니잖아.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바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를 책 탓을 하고 있어. 엄마랑 대화가 없잖아. 얘랑 지금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랑 대화를 했을까. 이런 영유 출신, 특히 학습지 영어 출신은 집에 와가지고도 영어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어가 바보야.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 따져봐야 날짜로 24시간으로 열흘도 안 될걸? 태어나서? 이러면서 한국어를 잘하고 문해력이 늘길 바래? 말이 안 되는 거지. 학교에 가가지고 가끔 이런 얘기해. 누가?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아이가 그래.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엄마, 나 영유 다닐 거 잘못했나 봐. 내가 지금 배운 단어가 영유에 다 있어. 이게 단순 무지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아니, 유치원 때 영어 사전을 외우지. 어? 그럼 다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죠? 입학하고 쓰지 않는 단어는 다 날린다고. 얘가 5학년, 6학년에 지금 나온 단어랑 영유에서 본 단어랑 똑같으니까 이때 썼으면은 나 지금 잘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영유를 다니고 이런 학습지고 다니면은 애들이 자기 반성을 안 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남 핑계대고, 엄마 핑계대고, 그렇게 키우는 거야. 학습식으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지가 공부 못하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영유를 안 보내줘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지. 그 영유 다닌 애들을 보면 다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아닌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야? 잘해 보이는 애들만 보이는 거야. 엄마랑 똑같은 거지. 엄마도 그래 잘해 보이는 애들이 보였기 때문에 애들 영유 보냈지. 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다 똑같이 그냥 분신을 만든 거야. 클론을 만든 거지. 애들이 싸가지 없고 이상하게 큰 애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엄마가 문제가 있어. 엄마랑 보면 똑같아. 아빠랑 똑같은 게 아니라 엄마랑 똑같아. 대체적으로 5학년 때까지는요, 엄마의 영향이 커요. 엄마의 성격을 받아들이고 엄마의 성질을 받아들여요. 아빠는 분위기를 쎄하게만 만들지 않으면 돼요. 뻘짓거리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애랑 몸으로 놀아주고 운전만 할 줄 아면 돼요. 이거야, 아빠 역할은. 나머지는 다 엄마의 성격, 성질을 닮아요. 애들의 이런 인성도 엄마 걸 닮아. 아빠 걸 닮는 게 아니야. 5학년 때까지는. 근데 5학년 넘어서는 이제 아빠의 인성도 들어가요. 5학년 때까지는 엄마의 인성을 닮아요. 특히 딸내미들. 엄마랑 똑같아.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은 제1 외국어든, 제2 외국어든, 제3 외국어든 이 외국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영역에 담겨요. 그러니까는 좌뇌 언어 영역에 담기는 게 아니라 좌뇌 언어 영역은 모국어 기반으로 브로카 영역이 형성이 되고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제1 외국어, 제3,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이것들은요 다른 영역에 담겨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국어 하다가 영어 할 때 되면은 트랜스를 해야 돼. 유학기 때는 트랜스를 안 하거든요. 그냥 다 한 번에 한국어 했다 영어를 했다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트랜스를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은 그다음부터 배우는 영어는 또 그다음부터 배우는 중국어는 다른 영역에 각자 담겨요. 그래서 영어 하다가 갑자기 일본어를 하거나 영어 하다가 중국어를 하더라도 트랜스가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내가 영어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단어가. 그러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일본어가 떠올라. 영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언어를 배울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가지 모국어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언어를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가 들어가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배우는 언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서로 헷갈려요. 믹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유아 애들 보면은 믹스 하는 건 애들 많잖아. 엄마 저기 폴리스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영어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모국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때는. 그리고 아이가 꿈을 그 나라 언어로 꾸면은 문제가 모국어가 뒤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일본어 할 때, 일본어 한 10몇 년 할 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한 3년간, 4년간 미치는 줄 알았던 게 뭐냐면은, 생각도 일본어, 꿈도 일본어. 말을 할 때도 단어 생각이 일본어. 그러니까 한국어가 날아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쩌다가 전화 한번 하면은 일본에 전화를 끊지 않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국말로. 한국어 날아갈까봐. 왜냐면은 그때 내가 외국인 관광객 할 때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탔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말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은 뒤에서 들리는 거는 영어랑 일본어밖에 안 들리거든. 한국말을 안 해. 해봐야 가이드가 어디로 가주세요. 네. 이게 다야.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어가 점점 날아가는 거지.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막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언어가 꼬이고, 뭐 꿈을 외국어로 꾸고, 이러면은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때는 내가 또 홀로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 보면 다 혼자 산단 말이야. 말로는 영유를 가지만은 영유에서 보면은 다 개인주의야. 이 영어 자체가 문화도 거기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문장 자체가 영어 문장이거든. 미국에 있는. 미국 문화를 배우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지. 왜 이렇게 영어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 얘네가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내가 영유를 안 다녀가지고 내가 이 단어를 몰랐다. 영유에 있는 거랑 똑같다. 지금 영유에서도 하는 게 똑같은 얘기야. 나중에 가서 배운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8세에 다 날라간다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배우는 거야.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5학년, 6학년 돼서 배우는 단어, 중학교 돼서 배우는 단어, 그러니까 미래에 넣으면 된다. 애플 그때 가면 다 까먹어. 다시 해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겠지. 다시 해더라도 했던 단어랑 금방 배운다. 야, 했었다는 것 자체를 까먹었는데 뭘 금방 외워. 사기야. 똑같아. 처음 배운 애랑 해가지고 까먹은 애랑 똑같아. 아예 그걸 배웠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었던 애기 때문에. 사기예요, 그거. 영유 때 지가 뭘 했는지조차도 까먹었던 애인데. 왜? 6세 이하 기억은 없거든. 애들이. 2학년, 3학년만 돼도 6세 이하 기억이 없어요. 근데 뭘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경험적인 활동, 운의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이런 강제로 외우는 활동을 하면은 남자애들부터 머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기억력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요. 단순 기억부터.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장기 기억을 넘기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7살 정도 되면은 그 유치원에서 뭘 했는지조차도 까먹기 시작하고 학교 갈 때 되면은 아예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학습식 영유 다니거나 또 영어를 더 많이 했거나 또 계속 외우는 활동을 시키고 숫자 활동 시키고 또 드릴 연산시키고 이런 애들. 이렇게 해서 단순 활동을 시켰던 애들, 또 만져야 자석 블럭 만지고 교구 만졌던 애들,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기억력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억지로 아이랑 강제로 외우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마에, 이 변형계 부분은 여기가 다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장기 기억 넘어가지도 않고 애가 바보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애가 기억을 못해요. 더 무서운 거는 학교 생활을 할 때, 이거 유치원 때도 나오는데 엄마들이 무시한 거고, 학교에서 누가 누구를 때렸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왔어. 아니면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맞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왜 맞았는지 기억을 못하고, 왜 쟤를 때렸는지도 기억을 못해. 거기에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은, 말을 막 만들어내. 그러면서 이게 진실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작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유 출신 애들이 이런 작화 같은 걸 많이 해요.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지. 엄마는 그걸 믿고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 이 진상 엄마들이 이런 영유 출신 엄마들이 많아. 진상. 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영유 출신 애들이야. 애들이 어울리지 못하거든.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거 영유 출신 애들이야. 농담 같으면은 초등학교 영유 출신이 아닌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실 거야. 유치원 때 영어 시키는 것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네들 폐업할까봐 시키는 거야. 얘네들이 애들 위해서 시키겠어? 다 사기야. 영어를 안 하면 다 끊는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엄마들이 반응이 좋아. 그럼 영어를 더 붙여놓는 거야. 대한민국 교육법에도 맞지가 않는 거야. 아니, 애가 한국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돈이 있는 집안은 이렇게 하고 국제학교나 뭐 외국이나 이렇게 던져버리면 되는데 어머님들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할 건데 애가 한국말 못하고 영어를 하는데 그 영어마저도 입학하는 수가 확 날아가는데 수준이 5세 수준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 궁금하면 해보시면 돼요. 애가 어떻게 되나? 애가 어떤 가해자가 되나? 잘 보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딸내미들, 아들내미는 나오지도 않아. 아들내미는 이미 다 맛이 가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다 끝난 거야. 3학년이잖아. 다 끝나요. 딸내미들 있잖아. 연예인들 딸내미들.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겠지. 얘네들 TV에 나오는 애들 한번 잘 봐.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가. 겁나 싸가지들 없어. 지할만만 해. 그러면서 우리 애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야. 남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엄마들의 대화 형식이 보통 보면은 아이한테 yes, or와 no만 나오게끔 명령조로 얘기해요.
대답만 나오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쪽도 답답한 거야. 아이도 답답하고, 엄마는 명령을 하고 얘가 안 따르니까 답답하고. 거기서 불꽃이 튀기는 거지. 대화 방식이 진짜 저렴해.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또는 인스타 하는 연예인들. 자식 키울 때. 영어 막 어렸을 때 하는, 그 연예인들 많잖아. 예전에는 애들 막 보여주고 해서 막 올려는 관종들. 지금 애들 안 보여주잖아. 왜? 이미 막 갈 때까지 갔거든. 안 보여줘. 그렇게 영어를 해야 된다고 자랑하던 그 애들 다 어디 갔어? 다 사라졌어. 다 막 간 거야. 그걸 뭐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 하여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